상담소문을 오늘은요 활기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실 금쪽 상담소의 고객님은 말이죠. 아버지와 딸 부녀 관계 고객님이십니다. 최초네요. 최초죠. 딸은 말이죠. 아역 배우 출신이자 어머나. 현 경기도 대표 사격수. 사격? 사격. 어머. 사격. 공기총. 와우. 아버지는 다재다능한 딸의 매니저를 자처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아니 근데 따님분이 배우인데 사격 선수? 오. 이게 둘 다 하신다고? 코리오가 딱 보면 아시는 분입니다. 아, 오늘의 고객님 과연 어떤 분들이실지 정말 얼른 만나보고 싶은데요. 고객님, 저희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뒷모습 다정해요. 진짜 잘 컸어.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미나의 아빠이자 얼마 전에 프리 선언한 방송인 박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배우 겸 사격 선수 박찬민 아나운서 셋째 딸 박민아입니다. 저렇게 많이 컸어. 그러니까. 아빠, 망고 기억하는 특별 친구가 누구죠? 경욱이. 엄마, 깜깜해, 무서워. 와, 신난다. 멋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사격 선수를 꿈꾸는 15살 배우 박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 막내딸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컸어. 그러니까 이렇게 컸어요.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정말 남의 집 아이들 크는 거는 진짜 금방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웰컴 티는 눈 건강에 좋고 집중력에 좋은 로즈마리 티입니다. 향이 좋다. 우리 이제 박창민 씨하고 우리 딸 박민아 양은 우리 오 박사님이 지금 초면이 아니시죠? 네, 두 분과 굉장히 큰 인연이 있다고 그러시던데. 저는 그 SBS 있을 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와, 선생님하고 한 1년 정도 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출연하면서 이제 거기 나오는 친구들 놀아주는 이제 선생님 도우미로 많이 출연을 했었는데 네, 도우미로 맞아요. 많이 출연해서 금쪽 상담소 나온다고 했을 때 선생님 너무 뵙고 싶어요. 맞아요. 예. 그때 사실 미나는 굉장히 어렸어요. 애기였죠. 네. 6살 뭐 그때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만으로 보면 4살 반, 5살 요럴 때인데요. 어찌나 똘망똘망 똘똘하고 말도 잘하고 보통 그때는 애들이 막 찡찡거리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럼 그 이후로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거라서 너무 기대하고 왔어요. 근데 어릴 때 얼굴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맞아요. 네, 오늘 이 상담소 분위기가 뭔가 끈끈하네요. 다들 의견이 있으니까. 자, 하지만 중요한 예. 오늘의 멘털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멘털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가족들과 몰합실에 놀러간 당신, 사격 게임을 한다면 경품으로 얻고 싶은 물건을 하나씩 골라보세요. 잠깐만요. 고르셨어요? 아빠가 먼저. 박찬민 씨 어떤 거 고르셨어요? 저는 요 열쇠고리요. 열쇠고리요. 그 아이들 책가방 뒤에다 걸게끔 이거를 항상 많이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왕 경품으로 사격으로 딴다면 요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요걸 골랐습니다. 우리 저는 고민형을 골랐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딱 받았을 때 좀 더 큰 인형을 받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이번 테스트는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선생님 또 크게 웃으시잖아. 그 작은 경품 안에 그렇게 숨은 뜻이 있었어요. 야, 그런 또 깊은 뜻이 그럼요. 몰랐습니다. 네,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미나 양 인형을 골랐죠. 봄인요. 미나 양에게 가족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편한 나머지 다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아 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을 뽑은 결과가 그런 거예요. 예, 인형을 뽑은. 인형을, 몸 인형을. 오. 왜냐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맞네. 네, 그냥 맞으면 맞다라고 맞다. 생각하시고 틀리면 그냥 틀렸구나라고 생각하시지. 거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열쇠를 고르신 우리 박찬민 씨. 박찬민 씨에게 가족은 자신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관계로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가족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 엄격한 기준을 강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좀 그래요? 되게 엄격하고? 엄격할 땐 되게 엄격하신데 어. 이제 또 풀어주실 때는 진짜 친구처럼 잘 풀어주는 그런 아빠인 것 같아요. 무아달에서 잘 배웠네. 뭐 재미로 보는 거니까. 네. 근데 이 미나 양은 배우 활동하다가 사격을 어떻게 사게 된 거예요? 계속 배우만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아빠가 올림픽 중계를 많이 하셨다 보니까 같이 사격 해설을 하시던 해설위원분이 이제 미나 사격을 한번 시켜보는 게 어떻냐 해서 그때 처음에는 취미로 정말 재미삼아 시작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단기간에 성적도 너무 잘 나고 해서 대회를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점점 재미도 느끼고 그러면서 시작을 제대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격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2018년도에 아시안게임 갔는데 갑자기 그냥 미나 한번 사격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해에 진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걸 보셨나? 네. 뭔가 느낌이 있으시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제안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안 시켰겠죠. 만약에 이영택 선수랑 중계를 했으면 미나 양이 테니스 선수가 될 수도 뭐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박태환 선수한테 연락 왔으면 수영 선수. 수영 선수.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때 대표 선발전 하는 거 예, 예. 방송에서 봤거든요. 오, 1위 올라. 미나 1위 했어? 그 2위로 끝까지 한 발 남겨놓고 겨우 막판에서 뒤집었던 예, 경기를 제가 봤었거든요. 네. 와, 근데 그 대범함이 아, 저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분위기도 좋고 너무 잘 자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도대체 어떤 고민으로 우리 금쪽 상담소 최초 부녀가 찾아왔는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그 고민을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미나가 이제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우리 부모가 봤을 때는. 그 어렸을 때는 워낙 당당했어 애가. 당차고 부모를 좀 우쭐하게 해주는 그런 자식. 그거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면서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뭐랄까 내성적이 좀 되고 불안하다고 할까? 불안하고 자신감도 좀 없어진 것 같고 지금은 자존감의 문제 그런 게 자신감 이런 거보다도 잘하다가 사격을 잘하다가 좀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왜 그러냐면 연습 때는
630점이라는 점수를 되게 자주 써요. 그거는 진짜 올림픽 나가는 점수거든. 근데 이게 시합 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와도 적당히 안 나와야 되는데 막 10점씩 떨어져가지고 막 620 밑으로 나오고 막 이러니까 처음엔 열받으니까 야, 시합 때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도 하죠. 왜냐면 그거는 이해가 안 돼. 예. 본인도 이해 못 해.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 자기는 똑같이 행위를 하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거든. 우리가 봤을 때. 심리적인 문제예요. 심리적인 문제. 비슷하게라도 가면 좋은데 너무 많이 좀 차이가 나니까 얘가 많이 좀 의기소침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미나의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진짜 나가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상담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 문제를 좀 상담해보고 싶어서. 예. 네. 우리 수제자들 고민 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근데 저희가 화면 속에서 기억하는 그 미나 양은 워낙 그때는 더 어리기도 했지만 정말 그 어림을 뚫고 나오는 당찬미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졌다 이런 것들이 잘 매칭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럼 지금도 굉장히 자신감 있다고 보이는데? 아빠가 오히려 조급한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셀럽을 마주보고 있는데도 뭐 떨림이 안 느껴져. 뭐 긴장하고 있다든지 네. 뭐 이런 걸 그런 게 안 느껴진 걸로 봐서 그런 거 좋아해요. 네.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죠.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10년 전에 어릴 때 봤었는데요. 정말 기억에 남는 아이예요. 일단 정말 당차고 당당하고 활발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뭐 어떤 사람이 뭐 5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아니니까 아빠는 또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사실 좀 많이 궁금해요. 박찬민 그 아빠는 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아. 옛날에 비해서 좀 소심해진 거 아니야? 예.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느끼시는 건가요? 제가 말하는 그 자신감 이런 얘기는 운동선수는 독함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제 스포츠 PD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독해야 돼. 딱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를 먼저 해요. 근데 그래도 아역 배우하고 영화도 하고 이런 많은 대중들 앞에서 서봤던 미나인데 미나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시합장에 들어가도 이렇게 약간 주눅 들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죠. 저희 미나 엄마하고 야, 너가 1등이야. 1등이 왜 그렇게 어깨 좀 딱 펴고 자신감 있게 가서 한번 보라고. 그리고 김연아 선수도 그 밴쿠버 올림픽 때 보면 아사다마오가 잘하고 왔어도 흥 하고선 콧방이 팍 끼고선 들어가서 그냥 금메달 따버리잖아요. 그런 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렸을 때 5살 그리고 뭐 그때 어렸을 때의 박민아는 정말 누가 보면 개발어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당당한 아이였거든요.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 아빠가 야 박민아 너 그렇게 카메라 찾아보면서 멍하게 있을 거야? 정신 똑바로 못 차려? 정신 똑바로 못 차려? 커서는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이는 게 그런 게 저는 이제 자신감이 좀 떨어졌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예. 네. 제가 오디션장은 제가 잘 따라가지 않고 엄마가 보통 따라가는데 거기서도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감독님들은 예전에 그 미나의 모습을 보고 좀 부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서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제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예전에 그 당당하고 그런 발랄하고 그런 모습으로 불렀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너무 얌전하고 너무 뭐라 그럴까 예의 차리고 이러니까 다 떨어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조금 내가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런 자신감도 좀 잃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희는 하거든요. 그럼 아빠가 보시기에 친구들 사이에 있었을 때 민하 이렇게 보면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친구들하고 있는 건 잘 못 봤는데 이제 들어보면 네. 예전에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응도 잘하고 자기 주장도 다 얘기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빠는 그렇게 좀 보시는군요. 예, 예. 미나는 아빠가 미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본인은 생각해? 일단 저는 제가 자신이 스스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자신이 있고 자존감도 높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앞에서 좀 더 이제 예의 있게 하려고 하고 뭔가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행동도 더 조심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동들이 조심스러워지는 걸 보고 아빠가 좀 자신감이 없다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나는 좀 조심하는 건데 그 모습을 보고 아빠는 얘 왜 자신감이 없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동상이몽이네.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짧게 들었지만 이게 부녀가 느끼고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얼핏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더 좀 조심하느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거를 아빠는 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미나가. 그래서 혹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은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나? 뭐 이런 생각이 아까 얼핏 스쳤거든요. 혹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냥 이제 너무 이제 어렸을 때부터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를 물론 응원하고 너무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제가 한 2학년 때 학교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고 있는데 이제 옆에 어떤 다른 학년 언니들이 정말 바로 옆이었는데 이제 제 앞에서 박민아 너무 재수없어 막 이러면서 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린 나이에 너무 그게 상처가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대회를 하러 가면 이제 사격복이나 총기 검사 이런 걸 다 해요. 시합을 하기 전에. 근데 그런 걸 할 때 저는 정말 한마디 안 하고 이러고 손 모으고 가만히 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합이 끝나고 코치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다른 학교 선생님이 미나가 이제 그 측정을 하시는 심판분한테 막 따지고 어린애가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미나가 혼자 막 따지고 막 그랬다. 그런 소문이 이미 돈 상태더라고요. 정말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절대 직접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행동을 안 했으니까. 네, 저는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더군다나 어른이 하시게 됐을까요? 그래서 너무 저인 거를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얘기를 너무 사실인 것처럼 하시니까 내가 뭔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소문이 나면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얼마나 더 큰 파장이 올까 이런 생각들이 좀 근데 사실 생긴 것 같아요. 저희 직업이야 뭐 늘 가십이 그렇죠. 뭐 따라다니는 직업이니까 어른들은 그렇다 쳐도 아니 그 초등학생한테까지 그런 가십거리를 붙여가지고 그건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좀 가슴 아프다. 저희 딸이 지금 딱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그거는 어떤 누구라도 그 연령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어찌 그게 수월하겠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웠겠네요, 마음이. 근데 이제 미나 생각이 궁금한데요. 이제 이런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부당하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 와. 이런 걸 이제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때 그 마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저는 재수 없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엄마나 아빠한테 쉽게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걸 듣고 또 엄마 아빠가 더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아서 그냥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너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서
요즘엔 크게 상처를 받는다기보다는 좀 그냥 그 시선들을 즐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즐기게 돼요? 즐겨져요? 그냥 뭐 쉽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조금 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기본적인 뭐 예절 어디 가면 뭐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면 아빠가 봤을 때 그게 좀 소심해졌다든가 의기소침해 보이거나 자신감이 없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미나도 그렇게 얘기했죠. 나를 싫어하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 더 눈에 띄지 않고 구설에 오르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거는 약간 억압과 억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신중과 조심을 넘어선 굉장히 꽉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억지로 누른다는 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말한 우리 미나가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소심해진 것 같아요가 얼핏 그렇게 보이는 모습들은 어쩌면 미나 내면 안에 뭔가를 좀 이렇게 누르고 있는 이런 면들이 좀 있어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연습을 딱 많이 했을 때 나 좀 이번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혹시 쟤 또 지 잘난 척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조심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잘 썼을 때도 이렇게 딱 표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런 것도 막 일부러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거스릴 만한 내지는 그들의 구설에 오를 수 있을 만한 행동을 내가 굉장히 과도하게 신경 써서 안 하려고 하는 그거는 사실 억압과 억지를 좀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고 자연스럽다는 데서 조금 멀어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많이 좀 억누르고 있고 억제하고 있구나, 많이 참는구나 이런 생각이 싹 스쳐서 내가 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면이 혹시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세요? 사실 뭔가 내가 행동을 다 조심하고 이런 게 다 그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약점이 잡힌거나 그러기 싫어서 조심하고 더 예의 있게 행동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는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몸에 배서 이제 더 예의 있게 행동이 되고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미나가 지금 한 가지 분명하게 내가 확인이 되는 게 하나 있어. 확인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미나가요. 지나치게 방어적이에요. 그러니까 방어적이라는 거는 숨긴다는 뜻이 아니고요. 뭐 말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미숙함, 실수, 결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기본 방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아역 배우를 했고 아역 배우 때 얼마나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는지 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감정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황만 설명을 하지 감정이 팍 안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제가 그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어떻게 어른이 그럴 수 있냐고 정말 따지고 싶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열받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화나더라고요. 뭐 이래야 되는데 그때 이래서 이런 말을 했고 저는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재수 없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엄마나 아빠한테 쉽게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시선들을 즐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 어릴 때 장점이었던 감정이 확 살아나고 표현되는 게 지금은 확 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방어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집에서 너 옛날에 감정 표현 잘하고 그 당당하던 모습대로 네 주장을 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또 했다가는
제 버릇없다는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 미나의 또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냥 이렇게 네. 얘기하는 정도? 네네. 아니 뭐 그게 나쁘진 않지만 저는 이게 과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의 원래 감정이 되게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 어릴 때 미나 보세요. 막 이러면서 대사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원래 그게 본 모습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경험도 많이 했고 이해도 해요. 그리고 청소년기니까 그 어떤 나이 때보다도 타인이 바라보는 시각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나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면이 유난히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가 좀 보니까 안쓰럽네. 미나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거는 좀 방어적인 편이다. 뭔가 본인을 쫙 내보이는 거에서는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준다. 그럼 우리 미나는 왜 이렇게 좀 방어적인 면이 많은지 그 원인을 좀 찾아본다면 미나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네. 아,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저는 꿈이 많거든요. 뭔가 제가 이제 배우를 한다고 해서 사격 선수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배우가 최초로 올림픽 나가는 거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멋있다. 일단 배우가 올림픽에 나간 적은 그 어떤 나라도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나라는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이 출전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게 배우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최초가 되고 싶어요. 되면 진짜 역사의 길이 남을. 그거 말고도 굉장히 저는 내가 책을 써서 책도 출간하고 싶고 이런 자잘자잘한 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좀 너무 큰 목표지만 책을 출간하고 그 책이 잘 돼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 만들어져서 내가 또 거기에 출연하고 이런 게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우, 구체적이네. 오, 야. 저는 뭔가 남을 따라하고 제 생각을 따라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나로 살면서 내 능력껏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못하더라도 다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멋있다. 일단 우리 수제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너무 멋있지 않아요? 꿈이 그리고 뭔가 자기의 꿈에 대해 되게 구체적이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선생님, 저도 딸이 2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 라니가 저 중에 하나라도 꾸려나 이런 생각이 얼핏 스쳤습니다. 엄청 큰 꿈들이 안에 많이 있네요. 미나 양이 저렇게 많은 걸 하고 싶어하고 그런 걸 희망한다라는 거는 본인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이 있죠. 그렇지. 네. 아빠의 오늘 주제가 뭐였죠? 우리 딸이 자꾸 자존감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아빠는 딸을 너무 모른다. 네. 저도 거기 한 표 삽니다. 근데 요즘 이제 뭐 청년들의 또 나름의 어려움이 꿈이 없고 어떤 뭐 목표가 없고 뭐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사실 또 그 과정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정말 1분 1초를 아끼면서 공부도 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뭐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사격이 잘 맞아요? 네. 그래 어떤 면에서 좀 잘 맞아요? 그냥 뭔가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행위를 다 지킨 다음에 그 발이 잘 나왔을 때 느껴지는 희열감이나 이런 것도 이제 받을 때마다 너무 좋고 사실 제 지금 목표가 최초로 배우가 올림픽에 나가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 어느 나라도 지금까지 의사가 올림픽 나가고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 어떤 나라도 배우가 올림픽에 나간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만 열심히 하고 또 제가 좋아하니까 내가 충분히 그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점점 생기면서 제대로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우리 미나는 배우로서 거는 기대가 더 크세요? 국가대표로 가는 기대가 솔직히 어느 쪽에 더 기우세요? 기대가. 궁금하다. 사실 저는 욕심도 많고 뭔가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박미나로 태어난 김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걸 다 이뤄서 후회 없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오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배우로 멋지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미나가 뭘 잘하면 기사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럼 이제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왜 괜히 취미로 하는 애가 와가지고 본업으로 하는 애들의 일을 망치냐. 그런 댓글들이 막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 밑에 댓글에는 취미로 하는 애보다 못하면 네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니? 막 이런 댓글도 달리고. 분란 만들기 좋게.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본업으로 하지 않는 애가 들어와서 잘하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좀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우리 미나가 재능이 많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지금 보면 뭐 운동도 하면 운동을 잘해, 연기도 잘해, 열심히도 해, 외모도 출중해, 글도 잘 써. 뭐 그건 정말로 다재다능하고 그야말로 아주 그냥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싹 드냐 하면 이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좀 미안하긴 하는데 우리가 자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에요. 근데 이게 과잉 자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의식 과잉 상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나는 저렇게 보니까 잘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미국에 있는 사람이랑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되게 똑똑해요. 근데 되게 또 외모가 출중해요. 그러면 미스 아메리카가 되는데 아이비리그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갔는데 취미로 시작한 골프에서 LPGA 위너가 되고 그거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가. 이런 거 같은 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나가 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에 출전한 여배우가 되고 싶은 거지. 미나 마음 안에는 타이틀이 중요한 거예요. 최초. 여배우지만 예를 들어 하버드에 수석으로 들어간 뭐 이런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져 버리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에 대한 비중이 줄어버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나가 어떤 타이틀, 사격 선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왜 하며 이 나이 때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 나는 왜 연기를 하고 싶고 배우로 살고 싶으며 이걸 토대로 나의 긴 인생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안 불안할 거예요. 그래야 딱 단단하게 발을 딛는데 그게 안 되면 타이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취와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신경을 쓰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만 생각해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미나가 또 이런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네네.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어렸을 때부터 미나가 남들이 봤을 땐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낸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도전천국 같은 데서도 그게 다 외우는 거거든요. 왕중왕전 우승을 하고 그랬거든요. 다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15곡을 다 불러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려야지 그게 우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6살 이럴 때 해낸다는 게 솔직히 이거는 제가 부모지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또 하고 그리고 또 미나가 암기력이 좋아서 감기 같은 영화를 찍을 때도 그래. 회차가 42회차예요. 맞아. 거의 뭐 어린아이가 그거를 다 외워서 하기도 되게 힘든 그리고 일정도 맨날 뭐 새벽 6시까지 그래, 촬영하고 밤낮이 밤신 너무 많잖아요, 많고 주변에서도 또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걸 하니 막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듣고 하는데 자기는 또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취감 내가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런 각광을 받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또 계속 그런 게 오지 않았나 맞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요, 미나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재능이 많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일생일대 내가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했던 영화 작품 하나를 남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배우가 되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거는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에 평생을 몰두해야 되는, 그걸 평생이라고 본다면 평생을 몰두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다는 거는 평생 동안 연기에 몰두하든가 평생 동안 사격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야? 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능력이 아주 많은 미나이기 때문에 출발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 출발이 가능한 것 같지만 어떤 것도 가는 길이 매우 어려운, 그리고 미나가 원하는 그 고지까지 오르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관문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걸 동시에 하겠다? 근데 아까 인터뷰 보면 동시도 아니야. 글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이것을 모든 사람이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에 과도한 팽창이라고 생각해요. 풍선처럼 확 부풀어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어른으로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천물을 쫙 끼얹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어떤 꿈을 꺾는 게 아니에요. 미나가 너무나 재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은 미나가 더 반짝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어른으로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본인한테 몰두돼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타이틀을 갖느냐에 몰두돼 있지, 좀 더 나 이외에 이타적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같이 포함해서 생각하는 꿈과 살고 싶은 방향이 약간 약한 것 같아요. 그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는 뭘 잘하셔야 되냐면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지. 이거를 다 배우의 길도 가야 돼. 얘는 막 사격 올림픽 선수 국가대표도 될 것 같아. 거기에 또 뭐 얘 나중에 너 동시통역사 될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글도 썼더니 야, 넌 나중에 출간도 해야 되겠다. 야, 너는 그래도 재주 있다 이러면 이게 굉장히 풍선이 꽉 불어서 빵빵해진 풍선처럼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자의식이나 이런 것들 또는 자아상 자기 개념이 확 팽창이 돼서 굉장히 본인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정해 주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미나하고 얘기하고 길을 좀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는 데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조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빠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지금 아버님께서 걱정하시는 유독 사격하는 날에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것도 지금 자의식 과잉에서 나오는 그런 그렇죠. 걸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시험을 볼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 풀어볼까? 이렇게 보는 사람과 이번에 꼭 1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다르다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한 사람은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이 평소에 있는 내가 어려운데 남도 어렵겠지 이러면서 편하게 풀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내가 꼭 1등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어려운 문제가 탁 나오면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우선돼야 되는 거와 또 조금 힘을 빼야 되는 거와 어떨 땐 약간 뒤로 밀어놔도 되는 거 이런 걸 구별을 해야지 이 모든 것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다 이루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는 보지만 아니 본인도 사람인가 무슨 AI인가 물리적 한계가 있죠. 이거는 선생님은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난 좀 그렇게 봐요. 선생님 그게 그러면 미나 양이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조금 알게 모르게 힘들게 받았던 어떤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크면서 뭔가 증명해 보이고 싶은 어떤 마치 뭔가 이렇게 획득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그건 아닌가요? 빙고. 정말? 그런 면이 많아 보여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어릴 때 그런 아주 부당함 그리고 어린아이를 향한 근거 없는 부정적인 화살들 이런 거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또 지나치게 의젓함이 있어서 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아픔이나 상처받은 걸 충분히 표현하고 어떤 데 울기도 하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나 안 해 뭐 이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꿋꿋이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상처를 두고 봐. 내가 우뚝 서리라. 내가 대한민국의 21세기의 박미나 박미나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런 사람을 내가 우뚝 서리라. 내가 무대에 마치 연극배우가 스팟라이트를 받듯이 나의 인생에 스팟라이트가 나는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게 상처를 회복하는 나름의 극복하고자 하는 면들이 꽤 있다고 보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래서 미나는 어릴 때 받았던 부당함에 의한 상처를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부당함에 누군들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맞아. 네.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절대로 못나거나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가족이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특히 이 부녀가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대화의 소재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주세요 했거든요. 오 박사님께서 미리 주신 소재로 대화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 용의 꼬리가 돼. 하나, 둘, 셋. 용의 꼬리가 되기.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뭔가 뒤쪽에서 이게 어쨌든 꼬리는 머리가 앞으로 가면 이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머리가 돼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뭔가 먼저 이제 치고 나가는 나도 게 미나 한 표. 미나 양 생각. 나도 미나 한 표.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뱀의 머리를 선택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빠는 이렇게 따라간다는 생각보다는 용이 더 크잖아. 용이 더 크잖아. 아빠는 항상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 작은 물보다는. 근데 작은 데서는 아무리 잘 돼도 작은 물이라는 거지. 그렇네. 아빠는 그런 의도에서 용의 꼬리가 됐으면 좋겠다. 누굴 따라간다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의 생각에 대해서는?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뭐야, 이게 바로 넘어갔어? 진짜?
용의 꼬리 대기. 정말? 내 애인인데 절친한테 군고구마 껍질 까주기. 내 애인이 절친한테 군고구마 껍질 까주기? 아유, 야, 이건 안 되지. 왜? 안 된다. 왜요? 아니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먹자고 까는데 왜 그게? 그런가? 아니 그냥 정말로 나하고 야, 같이 넘어가면 친구랑 안 돼. 셋이 있는데 군고구마를 우리가 같이 먹어. 그러면 까주는 게 이상할까? 뭐 굳이 그게. 굳이 그걸 까줄 필요 없잖아요. 걔도 손이 있는데 그 친구도. 그래, 말 잘한다. 그 한 번 까줘서 반 까줘서 먹으라고 줬는데 그 다음에 또 까주면은 싫을 수 있는데 한 번 까주는 거 예의상 까줄 수 있지. 한 번 정도? 그냥 아빠 말대로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이고. 어이, 네. 아빠를 많이 맞춰준다, 딸이. 네. 일단 보면 아빠하고 딸이 대화를 많이 하죠. 근데 보통은 뭘 물어봐요. 뭐 이럴 텐데 이제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않고 없네. 되게 다정해 보이고. 분위기는 진짜 좋아. 네, 뭐 두런두런 얘기도 잘 나누고 그건 되게 좋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타협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약간 생각을 바꾸고 이런 면은 좋은 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 이게 우리 수능적인 행동 이러잖아요. 그냥 네, 잘 알겠습니다 하는 수능적인 것이 과해요. 그 과수능적인 행동이라고 봐요. 과도하게 수능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용의 꼬리, 뱀의 머리 그러면 그 아빠는 용꼬리 하세요. 나는 뱀머리 해서 그다음에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한번 해볼게요. 끝까지 밀고 가지 못해. 아빠의 말에 지나치게 수능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의 어떤 제안과 아빠의 의견을 금방 쓱 받아들이는 면이 있어 보여요. 이거는 이제 아빠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빠는 미나보다 훨씬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경험도 많고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 길로 가는 것이 조금 더 결과가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들이 다 부모 나름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랑과 애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지나쳐지면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지만 끝없이 설명을 반복을 해. 그래서 결국은 애가 왜냐하면 또 관계도 좋고 평소에 사랑해 주니까 네 그럴 것 같으네요. 그 일로 결국 와. 그러면 내 의견대로 아이를 살게 하는 거지 애 의견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낸 의견이 나쁜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이 아니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너 의견은 어때? 네 의견을 말해봐.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야 아빠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될걸?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왜요? 이러는 애 같으면 야 아빠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 아빠 얘기가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어. 물론 네 의견도 중요하지만 아빠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 얘는 이렇게 키워야 되는 애고 얘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따르라는 게 아니라 네 의견을 말해봐. 이렇게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를 잘 보고 얘를 좀 균형 있게 키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미나는 약간 이런 애는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잘 원만하기를 바라는데 이런 애는 아빠가 아니야. 아빠 의견보다 네 의견 말해봐. 너가 하고 싶은 걸 말해봐. 괜찮아. 네 감정을 말해봐. 화내도 돼. 이렇게 키워야지. 야 미나야 화 자꾸 내면 사람들이 별로 널 좋아하지 않아. 이 얘기는 얘한테 할 필요가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빠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정답이 없다. 이게 다 맞춰. 네. 그래. 아니 선배님 영상 보면서 저희 아빠가 갑자기 너무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참치를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그 참치를 꼭 기름장에다 찍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름장에 찍어 먹어야 맛있대요. 맛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참치 앞에서 아니, 나는 간장에 이렇게 찍어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네가 입맛이 이게 진짜 맛을 몰라서 그러는 거래요. 아버지가 자꾸. 참치는 기름장에 찍어 먹어야 맛있긴 하지. 아니 근데 제가 조용히 충분히 예, 그럼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러면 왜요? 이러는 애인가 봐요. 제가 아니 제 입맛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윤지 씨 아버님 마음도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아버님이 그동안 참치를 많이 드셨을 저보다 거 아니에요. 많이 드셨겠죠. 그러면서 간장도 찍어 먹어봤고 그다음에 기름장에도 타 먹어봤고 김에도 싸 먹어봤을 테고 결과 기름장이 제일 맛있으셨나 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자식은 그렇게 먹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그게 더 맛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윤지 씨 입에는 고추냉이 먹는 게 더 맛있다고. 아,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도 한 번은 먹어봤는데 뭐 나쁘지는 않지만 역시나 제가 이게 간장이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주관적인 경험인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주관적인 경험이 다 잘못된 거라든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식한테는 주관적인 경험도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이런 걸 경험해 봤더니 이렇더라.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는, 그건 내 인생이지 얘 인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정답과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나쁜 거 잘못된 게 아닌 거는 내가 결정한 대로 살아보면서 거기서 많은 걸 배워요. 근데 그거를 많이 경험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거고 아빠를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 정도를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래 보여요. 네. 밸런스. 네. 저희가 사전에 이제 MMPI하고 문장 완성 검사 이런 거 좀 해보시라고 하는데 그 문항 많은 거 해봤잖아요. 이제 MMPI 결과를 좀 보면은 주변에서 요구하는 것, 기대 수준에 맞게 대응하려는 모습이 아주 많아 보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이나 사고를 억지 억압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 노력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이 좀 있는 면이 있다는 게 나왔고요. 또 이런 모습 이면에는 공격받을까 봐, 갈등이나 마찰이 일어날까 봐 하는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때까지 좀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많이 네, 포함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미나가 좀 많이 방어적이네. 그래서 본인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확 표현을 잘 안 하고 이렇게 구설수에 오를까 봐 지나치게 조심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미나가 좀 이제 방어적인 모습이 좀 보이는데 영향을 주는 다른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먼저 보시죠.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친한 친구가 없어야지. 아니 내 모든 거를 알고 있는 친구가 많으면 그냥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 모든 거를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아빠는 그런 친구 없어. 그리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 별로.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사나울 친구가 있는데. 좋다. 넌 아빠의 비밀을 다 알고 있지 않니? 그쵸.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얘기하는 시간도 되게 많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막 아예 비밀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 패밀리 오리엔티드지 우리는. 네. 회사 생활보다는 지금 이제 회사를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아이들, 가족 여기에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의 뭐 같이 밥 먹어서 우리는 저녁을 거의 매일 같이 먹었거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애들은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우리 가족끼리 여행 다니고 이런 거 훨씬 더 오. 좋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우리 가족이 너무 재밌게 놀아서 그런가 봐. 제 주변에 지금 보면 되게 많은 뭐 인맥, 뭐 어떤 사람의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게 아니라 더 가족 중심이 되지 않았나 싶어 저는. 친구들보다는. 사실 저는 옛날부터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랑 보낸 시간이 더 좋았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친구보다는 가족이 더 좋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정말 코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사격을 할 때만큼은 아빠를 코치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고 정말 힘든 상태고 피곤한 상태에서도 운전해서 사격장 갔다가 또 늦게 돌아오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내 주시는 것 인생의 코치님. 네. 야, 뭔가 약간 느낌이 미국 영화. 여기. 거기에 나오는 뭔가 되게 이상적인 그런 가족들 있잖아. 막 잔디밭에서 막 주말이면 물 뿌리고 막 이렇게 막 아버지 바베큐 굽고 있고 사람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엄마랑 밥 먹는 것도 어색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미나 양 나이대부터 저는 떨어져 지내가지고 엄마랑 얼굴을 보고 얘기하거나 밥을 먹는 게 어색해서 각자 방에 있고 얘기를 해요. 그게 너무 어색한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되게 놀랍죠? 예. 현무, 봉황 이런 것처럼 느낌들한테 온 적이 없었던 거야. 네. 아니 근데 뭐 굉장히 화목한 가족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화목한 가족인데요. 눈에 띄는 건 두 분은 가족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뭐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너무 좋은 가족이 모든 관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좀 궁금한 거는 뭐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사람과 일하다 보면 뭐 회식도 하고 뭐 끝나면 저녁도 같이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앉아서 뭐 개인사도 좀 듣고 뭐 가서 맥주나 한잔 합시다. 그래서 맥주도 한잔 하고 이런 자리는 없으세요? 찬민 뭐- 어떠세요? 회사니까 아무래도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그거를 많이 참석하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술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회식 때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결혼하면서 한 생각이 그 내가 낳은 자식과 내가 꾸린 가정하고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면서 사는 게 그나마 제일 보람된 게 아닐까.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선수나 예체능을 하게 되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손이 많이 붙어 네,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족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닌가. 예. 근데 뭐 미나는 지금 이제 한창 청소년기는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러고 하여튼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어때요?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좀 시간을 보내요? 시간도 많이 보내고 친구들이랑 잘 이제 어울려서 놀고 친한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저랑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것들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뭔가 깊은 고민까지 얘기하기에는 그 친구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이 있는지도 잘 이해를 못 하니까 깊은 고민까지 나누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미나는 평소에 좀 고민이 있거나 왜 속마음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해요? 언니들이나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아니 그러면 그냥 학교에나 어디 있다가 좋아하는 남자 생기면 막 그런 얘기도 가족들한테 다 해요?
사실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긴 적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막 있었던 일이나 이런 거 가족들한테 그냥 다 얘기해요. 밥을 같이 먹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냥 가족들한테 다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의 관계를 동심원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궁을 할 때 그 가장 10점을 받는 가장 그 정중앙, 그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앙에 가운데 있는 원은 부모,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밖에 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친구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믿을 만한 선배, 뭐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하여튼 친한 사람, 또 그 밖에 원도 있고 또 그 밖에 원이 있어요. 그런데 미나네 가족, 찬민 씨네 가족을 보면 10점 정점의 가장 중앙 정점과 가장 안에 있는 원,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그 원 안에서는. 그런데 이 원 밖에 다른 사람과 내지는 다른 원으로 확장이 되거나 상호작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땐 약간 폐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친 가족 중심주의라고도 보고요. 닫힌 가족주의라고 해요. 닫힌 가족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지 씨가 남편하고 굉장히 신뢰롭지만 서로 사랑하지만 일을 할 때 뭔가 조금 의논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남편하고 의논하지 않고 오은영 박사님하고 의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무슨 여기 우리 PD님하고 의논한다, 작가님하고 의논하고 거기서 끝. 집에 가서 남편한테 굳이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거를 뭐 숨기거나 남편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의논은 이 사람하고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의논한 걸로 된 거고 마무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닫힌 가족주의는 1부터 100까지 다 가족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부모하고도 의논하지만 때로는 친구하고 얘기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는 자기보다 몇 년 선배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이런 거를 다 부모하고만 하면 의견이 너무 좁아지는. 네, 좁죠. 왜냐하면 아빠의 의견, 엄마의 의견밖에는 못 들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의견이 설사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문제를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하는 경험이 적으면 가족 안에서 모든 거를 그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찬민 씨가 사회적 관계 양은 많지 않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 미나가 굉장히 별처럼 빛나는 아이인데 너무 아쉬운 게 전 개인적으로 얘가 더 크려면 이타적인 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좀 더 나를 벗어난 더 큰 목표와 더 명분과 대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별처럼 빛나는 미나가 언제나 자기 자신한테 몰두되어 있는데 얘가 왜 그럴까? 알았어요. 이게 닫힌 가족주의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데리고 라이딩을 하고 가요. 애들이 테니스를 치고 그래요. 그러면 어쩌다 가끔은 테니스 치러 온 아이들을 다 데리고 빵을 좀 한번 사주고 걔네들하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이러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역할이 필요한데 내 자식 이렇게 해서 싹 데려갔다 훈련시키고 내 자식 이렇게 해서 싹 태우고 오고 집에 와서 우리 식구들 해서 우리 식구들 다 얘기하고 의논하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우리 식구들 그러면 이 식구들 안에서는 너무 화목하지만 너무 클로즈 되어 있는 너무 닫혀 있는 오픈되어 있지 않은 패밀리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아빠야 뭐 이제 본인의 어떤 길을 다 정하셨고 뭐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오케이. 근데 아빠가 아니잖아요, 미나는. 얘는 더 큰 대의와 더 큰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이 닫힌 가족주의 안에서 가족 안에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 이건 뚫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나가
저는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 나갔던 출전했던 메달리스트인 배우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어요라는 꿈으로 멈추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확 폭을 넓히고 나가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박씨 패밀리 안에서 그 안에서만 어떤 생각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을 갖는 거는 그거는 좀 깨고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난 얘가. 그냥 아빠가 이제 저랑 같이 다니시고 막 그러는 거는 저는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기도 했고 또 뭔가 사격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빠가 옆에서 공부하고 사격을 하려는 사람처럼 공부하고 규정집도 막 찾아서 다 뽑아서 읽어보고 꼼꼼히 정말 예전부터 지금 누군가 학생을 하나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사격에 대한 거를 많이 공부하고 가르쳐 주고 계셔서 아빠가 그렇게 해주셔서 늘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게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가정적인 아빠죠.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아끼고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데요. 청소년 시기는 부모와 멀어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멀어지라는 게 싸우거나 사이가 나빠지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는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의 사회적 관계라든가 경험을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 가끔은 어울려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집단 단체 안에서 같이 활동도 해보고 뭐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같이 가본다든가 뭐 이러면서 그냥 약간 회원이긴 하지만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하고도 하루를 긴 시간을 같이 보내보고 거기서 역할들이 가족의 역할이 아닌 집단에서의 자기 역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해보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빠 없이 혼자 해내는 걸 해봐야 되는 나이예요. 그래야 본인이 사격이란 경기에 딱 나갔을 때 완전 독자적으로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리해야 될 때 덜 긴장하고 덜 불안하고 단단하게 우뚝 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미나는 스스로 아빠와 멀어져서 독립해라 라는 게 선생님의 조언이긴 해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나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혼자 타고 가게 하세요. 다 컸는데. 그래야지만 박미나가 박찬민 아나운서의 딸인 박미나가 아니라 그냥 재능이 많은 인간 박미나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조금 열린 가족으로 좀 가셨으면 바랍니다. 아니 그래야 좀 네. 미나가 마음적으로도 많이 강해질 것 같고. 네. 자, 이제 드디어 네. 피날레입니다. 은영 매직을 뿌려주실 시간인데요. 오늘 딸이 좀 자신감이 없고 소심해진 것 같아요. 라고 고민을 들고 오신 박찬민, 박미나 부녀에게 내려주실 매직은 뭔가요? 네. 이 미나는요, 자신감이 없지는 않아요. 그냥 본인에 대해서는 난 일도 하고 일도 할 수,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맞아요. 본인에 대한 자긍심이나 자신감은 아주 많아요. 대신에 이 사이가 좋은 부녀에게 내리고 싶은 은영 매직은요. 열려라 찬민, 열려라 미나. 오픈 더 세사미가 아니라 열려라. 열려라 이 차. 열려라. 어머머. 잊지 말고 받으세요. 오늘 정말 이렇게 직접 상담 받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버님? 미나가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는 이제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꼭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이제 아이들을 뭐 사랑하다 보니까 많은 걸 챙겨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자립심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은 받기는 했었는데 오늘 또 오은영 선생님이 이렇게 뼈 있는 말로 해주시니까 더 느끼고 네. 이타심. 네. 너무 미나에게 몰두해 있지 않았나 미나가. 그러니까 좀 바깥쪽으로 좀 남도 더 생각하고 이타심 그런 얘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더 열려야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마 미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무지 많은 아이일 겁니다.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하게 해라. 네. 미나 양은 어땠어요? 오늘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제가 그동안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을 다 이렇게
뼈 있는 말들로 다 짚어주셔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제대로 해보면서 더 확고하고 제대로 된 꿈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세상 속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Sky so clear when you're the view. 일간 오리콘 차트 1위 일본 골든 디스크 대상. 규리 여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서 기사들이 좀 많이 났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서 협박 같은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막 그래서 저희 멤버가 떠났으니까 그걸 보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나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채널 A